6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점심때 집에 남은 야채들, 호박, 가지, 양파, 고추 이런 거 좀 숭숭 썰어가지고 기름 두르고 소금, 후추 뿌려갖고 간단하게 볶아가지고 밥 대신 먹었습니다. 참 나이 들수록 그런 음식들이 훨씬 맛있어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참 좋더라고요. 간혹 주변에서 보면 조그만한 자신만의 텃밭 같은 거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만들어 놓든지 하셔가지고 바쁜 직장 생활 하는 와중에도 주말이나 시간 날 때마다 가셔가지고 그것도 다 이렇게 일하고 수확하고 직접 또 그걸로 뭐 만들어 먹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요. 멋있고 부럽고 정말 리스펙트 합니다. 저도 그래 볼까 생각을 하지만 그 땡볕 아래서 쭈그려 앉아서 뭔가를 한다는 그 생각부터 하면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땅에서 그런 야채, 채소 그런 거 길러내서 또 그걸로 뭔가 맛있는 거 해먹고 하는 거 참 굉장히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과정이고. 장마철이 끝나면 다시 또 비싸지려나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자, 오늘 얼핏 보면 굉장히 어눌하고 제일 허접한 경제방송 같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어디보다도 제일 어려운 경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속보치와 잠정치와 확정치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맨 처음 나온 속보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깜짝 놀라게 높이 나왔다는 거죠. 대충 한 2.1%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GDP 성장률이 2.8%로 깜짝 크게 서프라이즈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투자, 미국 내수 전부 견조하게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아주 뜨겁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무슨 경기 침체는 개뿔 경기 침체. 야, 경제 성장에 지금 둔화가 올까봐 금리나 빨리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멍멍이 풀 뜯어먹는 소리. 다음 주에 이제 7월 FOMC인데 거기서 절대 금리나 할 이유는 100% 없고 그래도 파월이 9월부터 한다니까 믿기는 믿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7월달 들어가지고 나온 모든 지표들이 지금 석주, 넉주째 나오는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죠. 이거 이렇게 정말 금리나 해도 되려나? 이렇게 계속 뜨겁게 나오면 살짝 불안하기도 하죠. 물론 그 안에를 자세히 뜯어보면 소비 증가세가 있지만 미국 국민들의 저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 잔액은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이중적인 면도 약간 있습니다. 불안하긴 하죠. 그리고 GDP가 이렇게 1분기에 떨어졌다가 2분기에 반등했는데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냐? 결국은 정부 지출이다. 미국 재무부와 중앙정부가 돈 많이 풀어서 여기저기 돈칠하면서 경제를 억지로 더 끌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택도 없는 소리고, 금리 인하도 빨리 해야 된다. 어제 누가 빌 더들린가 윌리엄 더들린가 그 아저씨 나와서 얘기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7월 들어 나오는 지표가 1분기에는 경제지표가 울퉁불퉁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2분기에는 조금 착실해지더니 지금 3분기 7월 한 달은 너무 이상하게 나옵니다. 솔직히 모두 뜨겁게 나오고 있어요. 마치 9월달 금리 인하 정말 꼭 해야만 하나?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저만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시장은 어제 빌 더들리 전 연준 위원이 나갔고, 야,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 침체 위험이 심각하니까 9월이 뭔 소리여. 당장 다음 주 7월부터도 금리 인하해야 돼. 이런 말은 어차피 어제 그 얘기 했을 때도 그저께 그 얘기 했을 때도 에이, 트럼프 미우니까 괜히 헛소리 하네 그랬지만 확실히 어제 나온 GDP 보고서는 더 택도 없는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어제 이제 제 영상에서 내린 그 결론이 그거였죠. 앞부분에서 일부 영상에서 시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나스닥이 3.65%까지 떨어졌지? 가만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저번 주 후반부터 이렇게 전방위로 막 다 급하게들 돈을 지금 일주일, 2주일에서 빼고 있지? 이거 도대체 이럴 만한,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는 없는데 뭐지? 원인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면서 처음에는 구글 테슬라 때문에 그러나 실망해서 삐져서 AI가 끝물이라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겁먹어서 그러나? 아니면 누가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은 금방 다가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놀래서 그랬나? 체했나? 먹다가? 아니면 야, 누가 어디서 나온 건지 소문의 출처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누가 슬쩍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청산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 영향으로 돈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 이건가 저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일부 영상에서 좋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건 뭐겠냐?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저번 주부터 쭉 얘기를 이제 큰 흐름으로, 저번 주 말고도 사실 한 달, 두 달 전부터 제 채널에서 쭉 봤던 큰 흐름으로 우리는 이 돈, 이거 말도 안 되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차익 실현하는 핑계로 너무 이상하게 빼고 전방위적에서 갑자기 7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끼기기 브레이크 잡고 얘네들이 3분기 포지션도 갑자기 급히 되돌리면서 일단 최대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는 다우든 러셀이든 나스닥 100이든 빅테크든 AI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 하면서 위험자산 주식 포지션을 확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줄이고 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고, 특히 저번 주에 나온 움직임을 보고서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수요일날 갑자기 별다른 충분한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3.64번 지수가, 보통 그런 때는 코로나가 빵 터졌대, 어디에 뭔 전쟁이 크게 터졌대, 그런 소문이 들릴 때, 구체적인 뭔가가 나왔을 때만 보통 나스닥이 3.5% 막 그렇게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게 좀 불안해, 전망이, 아니면은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지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 AI 솔직히 좀 막 버블내기도 나오고 이런 정도로 해서 빠지면 절대, 예전에 시장 오래도록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이유로 하루에 마이너스 3.65%씩 빠지는 일은 거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쭉 봤던 흐름에서 세력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얻고서 어쨌든 지금 위험자산 비중을 3분기도 이제 곧 연준도 금리 인하하고 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주식시장이 우호적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줄여 포지션을, 이거 좀 위험해, 위험자산에서 최대한 발 뺄 만큼 발 빼자 하는 거는
그들은 과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듣거나 어떤 정보를 보고 있는 걸까 가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지난 일부 영상에서 대충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 일단은 두 가지를 봤었죠.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재반등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나? 그 가능성과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 하는데 사실 이거 진짜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정말 어디선가 확실한 정보가 돌았나? 가능성은 적지만 최대 한번 이야기를 맞춰보자 그런 식으로 일부 영상을 했었죠. 지금 어제 나온 또 시장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지금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저기 GDP 발표까지도 경기 침체는 무슨 개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자는 거예요. 꼭 이쪽이 아니라 만약에 시장의 큰 손들이 정말로 조만간 미국에 실제로 급격한 경기 둔화가 올 것 같다. 당장은 안 와도 한 달, 두 달 안에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어이쿠 크게 실망해가지고 나 미국 경제 잘 나갈 줄 알고 이 주식도 사고 저 주식도 사고 했는데 아유 안 되겠네 하고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발을 뺀 거냐. 만약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 혹은 반대로 경기 침체는 안 와도 지금처럼 경제 지표가 계속 더 좋게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은 더 안 떨어지고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파월도 진짜 미안하다. 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9월 금리 인하 하려고 하고 나도 집에가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놨거든. 야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 경제가 계속 더 뜨겁고 모든 게 다 좋게 나오고 나 막 고용도 탄탄하고 한데 인플레도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네. 야 나 이러면 진짜 금리 인하 진짜 9월에 하려고 했는데 11월로 미루자.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가. 그런 가능성 한번 그런 정보가 있었나. 그런 낌새를 눈치챈 게 있나. 큰 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장 알 수 없죠. 일단 오늘 밤 9시 금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PCE 물가가 나오죠. PCE 물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단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되겠고요. 또 뭐 AI가 끝물이라 가지고 지금 뭐 많이들 뭐 지금 뺐다 뭐 그런 얘기도 엊그저께 살짝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 제가 또 보니까 AI가 매출에 얼마나 기여할 거고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거에 대한 회의론이 역시 어제도 한번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나온 거니까 어제 새삼스럽게 뒤늦게 충격받았다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뭐 구글 뭐 테슬라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전체 AI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은 아직은 훼손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은 분위기 보니까 갑자기 촉발된 이 자산 청산의 움직임이 이것이 AI 절대 끝물은 아니다. 다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지.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이 조정이 이제 바로 끝날 거냐 며칠 더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빅테크의 그 클라우드 거기에 대해서도 AI 성장 데이터 센터 거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제가 AI 다룬 영상들에서 좀 회의적인 소리로 제가 이렇게 비판한 게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스크랩한 기사인데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 좀 약간 짜릿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혼자만의 뇌피셜 생각 같지만 결국은 주류 언론에서 똑같은 얘기가 좀 지나면 이렇게 나올 때 그러겠죠. 예. 여기도 보면은 그때 AI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좀 신랄하게 평가했던 내용에 대한 것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그냥 돈만 많이 들여서 지금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일단 구축만 해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뭔가가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월가의 선동꾼들이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가? 아니라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위와 같이 어제까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급격한 조정의 원인이 일각에서는 구글과 테슬라가 촉발한 빅테크에 대한 실망, AI의 불안, 또 미국의 경기 침체 불안 등등 여러 명 용의자 선상에 지목을 했으나 어제 하루 또 지나니까 월가에서 나온 얘기가 그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별거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고요. 결국 어제 어떻게 시장이 결론을 내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경 글로벌 마켓의 김현석 특파원님의 월스트리트 나우라는 기사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유튜브로도 하고 그러죠? 제가 오늘 그거 보고 거기 보면은 이제 월가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돈다 그런 거 거기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요. 지금 봤더니 그거하고 이제 다른 기사들을 봤더니 결국은 어제 우리가 짚었던 미국에서 왜 이런 불안한 움직임이 나왔냐 하는 거를 미국의 예상 외로 데이터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거나 인플레가 잘 안 떨어져가는 그런 게 나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과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 모든 거의 원인이 아닐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어떤 그 데이터가 이제 경제 지표가 의외로 다르게 나와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흔들릴 거는 당장은 모르죠. 이건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실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나 오늘 밤 PCE 물가부터 지켜봐야 하는 얘기고요. 8월 잭슨홀 이후까지 아마 뭔가 윤곽이 나오겠죠. 그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건데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 모든 사건들의 주범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합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니까. 네. 결국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결국 9월에 금리 인하를 드디어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일본은 이제 드디어 우리는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일본이 금리가 제일 쌌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싼 이자에 돈을 빌려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산화머니 같은 그런 애들 이제 전 세계 이제 그걸로 뭘 샀겠어요? 뭐 외국의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이거저거 살 수 있는 자산들 부동산도 사고 뭐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냐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거는 미국 채권 같은 거 많이 샀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미 선진국들 유럽이나 캐나다 뭐 영국 쪽 금리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고 선진국들이 준기축통화국들이죠. 근데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거의 기정사실이고 100% 그렇게들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일본은 자꾸 금리를 이제 인상할 것처럼 바람을 넣으니까 아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그만해야겠네 손해보겠네 해가지고 자 빨리 이제 이쯤에서 해외에서 들고 있던 자산들 팔아 이제 그만 저기 일본 은행에 가서 그 엔화 대출 받은 거 가서 이제 갚아야 되니까 팔어 해외에서 해가지고 해외에 들고 있는 자산들을 막 팔고 그 돈을 엔화로 바꿔서 엔화로 갚아야 되니까 일본 은행한테 돈 빌릴 때 엔화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갖고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달러든 유로화든 뭐 어느 나라에서 뭘 샀냐에 따라서 다른 통화겠죠. 그걸로 이제 환전을 해야죠. 엔화로 바꿔가지고 바꾼 엔화로 이제 자기가 빌렸던 굉장히 저금리로 빌렸던 일본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돌아오는 겁니다. 회귀하는 거고 계약이 청산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또 나옵니다. 하필 왜 이 시점에서 일본은 금리 인하한다고 사실 저번 한 6월부터 확실하게 뭐 한 4월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이렇게 그 얘기도 했고 미국도 뭐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상반기 내내 계속 하면서 조금씩 미뤄온 건데 그때는 왜 꼼짝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됐어? 그건 모르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없고 아무튼 그런 거 같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세계 정세가 좀 전쟁도 그러고 좀 트럼프가 되냐 뭐냐 지금 뭐 미국 정치판도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불안하잖냐.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괜히 버티고 있다 나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돈장사하는 애들 어떤 영향이 올지 아무도 불확실성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 재미 보고 드디어 이제 손 털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제 돌아오자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결국은 다 뇌피셜이죠.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나온 이해할 수 없는 급격한 조정의 주요 원인을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지금 합의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냥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번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파악이 불분명한, 어떻게 이게 정말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됐나 아무도 몰라요. 시작됐나?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요. 하지만 엔캐리 자금이 그동안 아주 오랜 몇 10년, 20년 가면서 전 세계 곳곳에 안 퍼진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상상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동네에서 뭔 일 나도 혹시 엔캐리가 그런 거 아니야? 저 동네에서 뭔 일 나도 혹시 엔캐리가 그런 거 아니야? 얼마든지 매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이유로도 왜 갑자기 이런 급락들이 2주 동안 계속해서 오는지 속 시원한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그만큼 또 마음 편한 핑계거리이기도 때문입니다. 예. 마치 우리가 병원 가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진단명이 뭔가요? 신경성이죠. 나 이거 지금 원장님 나 이거 저기 뭐야 왜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지금 맨날 이래요? 내가 커피 많이 마셔서 그러나요? 잠 늦게 자서 그러나요? 속 쓰려서 그러나? 아이 저기 뭐 매운 거 좋아해서 그러나요? 도대체 아니면은 내가 저기 와이프 바람 펴서 그러나요? 다 조금씩 영향을 미쳤겠죠.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 이거 조금씩 영향을. 알았어. 너 신경성 위험, 너 엔캐리 위험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그 김현성님의 월스트리트 나우에 나온 기사 내용 제가 스크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엔화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만큼 다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가만 보니까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미국에서는 9월부터 금리 인하 한다고 하고, 트럼프는 지 입으로는 맨날 달러 약세를 가져올 거라고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일본 중앙은행도 드디어 이달 중에 금리를 올릴 거란 예상도 있고, 겸사겸사 하니까 이제 그동안 싼 저금리의 엔화를 들고 나가서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놀고 있던 돈들이 이제 그만 놀고 슬슬 집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뭐 팔어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요새 한 얼마 전부터 미국 주식 팍팍 떨어지는데, 야 미국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겠지. 일본 주식도 팔고, 그 다음에 금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금도 요새 떨어진 거 아무래도 엔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비트코인도 좀 오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막 떨어졌잖아. 야 그것도 맞아. 그런가? 그것도 엔캐리 팔아갖고 그런가 봐. 중국 위안화 요새 갑자기 위안화 맨날 비실비실 거리다가 요새 좀 힘 좀 쓰더라. 야 그것도 지금 보니까 또 혹시 엔캐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부 이제 그걸로 다 의심하고 다 말이 되거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요런 얘기 지금 나오고요. 어제 우리가 일부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엔화 환율이죠. 달러로 보는 엔화 환율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뚝뚝 환율을 인위적으로 환시장에 개입에 안정시켰다. 절대 걔네들 힘으로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역대로 많이 일본 엔화는 더 약세가 될 거야 배팅하고 있던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뭔 이유에 의해서 떨어지게 됐을 때 쇼커버링 증상, 여기 지금 51선 딱 걸리고 100일선 딱 걸리고 여기까지 200일선까지 어제 떨어지려고 했던 거는 쇼커버링 밀려서 딱 뭐야 하고 여기서 한번 구축했다가 또 한번 쇼커버링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영향으로 크게 떨어진 거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 할 거, 달러는 약세로 빠질 거고 엔화는 반대로 강세로 빠질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거다 하고 미리부터 철수하자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말이 안 된다. 왜? 지금 이번 달부터 금리 인상 일본이 할 거다. 어제 오늘 여기 이날부터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니죠? 계속 나왔는데도 그거 알고 미국은 조만간 금리 인하 할 거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죠? 하반기에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도 여기서 역대로 많이, 그래도 엔화는 약세로 가고 환시장의 투기 세력들은 여기서 버티고 있던 겁니다. 숏치고. 제 말이 맞죠?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 근데 왜 갑자기 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떨어졌나? 그거 하나는 할 수 있겠네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총알 맞고 될 것 같다 하니까 야 이제 달러는 약세로 떨어지겠네. 그게 아마 촉발점이 됐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되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든 달러 약세가 되든 누가 무슨 원인으로 달러 약세가 되든 간에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요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1년 2년 보니까 맨날 그렇게 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거다 하는데 안 한다니까. 이놈들 뭔가 꿍꿍이가 있어. 일부러 엔화 약세를 일본 정부가 유도하고 용인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눈치를 다 챘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나는 쇼칠래. 엔화는 여기서 쉽게 강세로 안 돌아오고 버티고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트럼프 총 맞으면서 이거는 좀 영향이 올려나고 출렁했는데 이때부터 와르르르 둑이 무너진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해서 잘해야 51선 갔다 오를 걸로 생각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쇼 커버링 발생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에이 하다가 한 번 더 무너지고 하면서 자기들도 놀랬겠죠. 어제 했던 얘기 오늘 기사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엔화 하락은 일부 투기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과장될 수 있다. 쇼 커버링 얘기하는 거고요. 쇼 스퀴즈라고 해야겠네. 아무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기사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위안화도 요새 며칠 사이에 갑자기 강세로 치솟은 것도 이것 같고 일본 주식 떨어진 것도 이것 같고 금 비트코인 떨어진 것도 다 이거다.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블룸버그가 그렇다고 하면 다 믿죠?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재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엔화의 숏 스퀴즈로 인한 대규모 딜레버징 사건이다. 사건 케이스 종결 땅 이렇게 치고 월가는 좋아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 주식시장의 폭락뿐 아니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진작부터 그러지. 어쨌든 갑자기 7월 와서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그만 청산하자 하고 그동안 여기 돈 장사 하던 거 다 팔어. 이제 이거 해가지고 미국 주식 빅테크 AI 많이 올랐네요. 팔죠. 아야 파는 김에 저기 뭐 빅테크 AI만 팔지 말고 미국에서 오른 거 주식 다 팔어. 모든 섹터에서 다 팔고 금도 팔을까요? 금도 팔어. 비트코인도 팔고 다 팔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이거? 뭘 어떻게 해? 엔화로 환전해서 들고 와야지. 환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효과가 나죠.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엔캐리 자산들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갑자기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 거래 움직임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버티고 있던 환시장에서 에휴 그래 봤자 뭐 우리가 한두 번 속냐. 맨날 일본 금리 인상 한다고 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 한다고 했지만 그래 봤자 일부러 엔화는 계속 약세로 하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니까. 난 이번에도 엔화 약세에 계속 배팅할래. 버티고 있던 애들이 그렇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돌아오면서 달러 팔고 엔화를 막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흔들리죠. 뭐 이거 뭐야 이거 뭔 일이야 하면서 쇼스퀴즈가 붙어갖고 엔화가 강세로 요 며칠 사이에 저렇게 급하게 푹푹 빠졌다. 얘기가 다 되죠. 이렇게.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아무도 이 실체를 진짜 지금 엔캐리가 청산되고 있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데이터에서 엔캐리만큼 청산됐다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 신뢰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굳이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뭐이냐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 연준의 해외 영래포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기성 자금이 갑자기 현금 비중이 확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어떤 유럽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의 어떤 큰 손들 연기금이나 뭐 그런 보험사나 이런 큰 손들이 미국 연준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창구인데요. 그 영래포 시장, 해외 영래포 시장의 대기 자금이 갑자기 높게 올라가면 이거는 어떤 나라의 어떤 큰손인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있는 큰손들 중 어디선가 지금 기존에 들고 있던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미국 자산을 갑자기 많이 매도를 하고
지네 나라로 다시 돈이 돌아가려고 현금으로 일시 돌려놓고 임시 파킹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두 달 뒤에 봐갖고, 아니,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보름, 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엿장수 마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엔화 시장이 일본 정부가 훅 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많이 안정된다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야, 그때 며칠 전에, 맞아. 그 한 달 전에, 연준 그 해외 영내포 시장에서 누가 많이 막 팔고 저기 현금으로 이렇게 달러로 바꿔놔서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쑥 빠져서 없어지더니 이번에 며칠 뒤에 보니까 일본 엔화 시장에서 확 환율 방어 크게 아니라고 거기다 돈 쓴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그때 그거 그러면 일본이 엔화 시장에서 환율 방어하는 달러 총알 마련하려고 미리 그렇게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확 팔아갖고 현금으로 바꿔놓은 게 아마 그런 움직임이었나봐. 겨우 이 정도가 그나마 가능한 추측인데 이것도요 아무런 그냥 결국은 뇌피셜입니다. 정말 그때 한 달 전, 두 달 전, 보름 전에 그게 일본이 팔은 건지 독일이 팔은 건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걸 정말 환율 시장에 그 돈을 갖다 쓴 건지도 알 수 없고 그런 경우조차도 결국은 정확히 그 금액의 규모와 출처를 딱딱 매치시키는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시리즈에서 우리가 알자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빠졌는가를 몰라 머리 아프게 뭐 시장은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리면 내릴 때 되면 또 내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때 된 거지 뭐.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오를 때 된 거지.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게 진짜 뭐 쉽게 얘기해서 과매수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변화가 온다. 과매도가 많이 와서 오는 변화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큰 대세의 변곡점이 되기 전에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는 건지 시장에서 설명하는 합당한 논리하고 다르게 그런 미세한 디테일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면서 잠깐만 이거 좀 뭔가 좀 맛이 다른데? 라고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민감한 시장에 변화하고 적응하고 또 자기의 경험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공부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들으면 뭐 경제 채널 여러분들 경제 뭐 이런 거 왜 들어요? 그냥 오르면 많이 올랐나 봐. 이제 떨어질 때 됐으니까 떨어졌겠지. 뭐 많이 떨어졌는데 오를 때 되니까 오른 거 그러려면 뭐 경제 채널이나 뭐 기사 뭐 볼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되지 뭐. 편하죠. 제일 마음 편하죠. 그런 게.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도 정말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가벼. 그걸로 끝내야 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면을 보면서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살짝 우리가 모르는 이런 모습 이거 의심하고 이거 계속 좀 더 봐야겠네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로 경험치가 돼서 우리 어떤 그 능력치를 올려주는 자양분 자료로 삼을지는 이제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렵게 나온 엔캐리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죠. 결국 나온 얘기, 오늘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요. 어디선가 요즘 우리가 알 수 없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움직임이 아주 크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도 정말 그랬냐? 정확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움직임은 그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크게 끼칠 정도로 아주 이것도 조그만 게 아니라 지금 2주 사이에 막 나스닥이 갑자기 막 마이너스 3.64% 빠지고 뭐 다우 중소 러셀 할 거 없이 일괄적으로 그저께까지 쫙 빠졌었죠. 이렇게 아예 미국 주식시장을 마치 뭐 코로나 팬데믹 땅 터졌을 때 뭐 그러면 뭐 굉장히 블랙스완 한번 터졌을 때 흔들리는 것처럼 건전한 조정장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크게 빠지진 않죠. 하루 만에.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주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일어난 것 같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저 땅 밑에서 진도 7의 강진이 한번 있었다니까. 요런 얘기인 그 대규모 자금 이탈 이렇게 지금
설명들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세력과 큰손들은 이미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월 초부터 미리부터 7월 달 들어서 내내 더욱더 이익 실현하면서 미국에 있는 세력들 얘기하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자금 말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CEO들이나 큰 세력들이나 헤지펀드들이나 전부 다 맞죠? 엔비디아 뭐 고위 임원들이나 할 거 없이 전부 계속 미리부터 이익 실현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왔죠. 근데 지금 요새 엔캐리 이렇게 왔다. 이거 우연히 그냥 겹친 건지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그러면은 지금 저번 주에 급하게 빠진 거랑 엊그저께 3점 몇 프로 크게 빠진 거랑 이런 주식시장의 폭락 속에서 세력들이 미국의 큰 손들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포트폴리오 조정한 것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떨어지는데 일조했나, 혹은 일본 엔화 시장의 청산이 그런 게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각각 얼마나 미국 주식들을 팔고 나갔나, 각각 얼마큼 영향을 미친 건가. 결국 이번에 3점 몇 프로 이상 크게 떨어지는 데는 둘 중에 세력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뭐 약속된 움직임으로 크게 뺀 거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만 청산해야겠어 하고 판 거하고, 누가 나스닥을 더 많이 떨어뜨렸는가 그 비중, 그런 것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원인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어제 나온 블룸버그가 저렇게 앞에서 더 난리 떠니까 더 이상해요. 좀.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하냐면 해외 시장에서 외화로 구입했던 미국 주식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금도 요새 푹 떨어진 거 다 그것도 엔캐리가 그런 거야. 비트코인 요새 떨어진 것도 다 엔캐리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각 섹터에 금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 이런 섹터에서 그 안에서 사실은 그동안 왜 떨어졌나 여러 가지 다른 설명 요인들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사실상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됐고, 또 트럼프가 뭘 하려고 했다가 뭐 해리스가 다시 뭐 튀어나왔는데 좀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금은 시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 막 연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된다고 말들이 계속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싸그리 무시하고 모조리 알고 보니까 엔캐리가 모든 거의 주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제가 볼 때 블룸버그의 그런 주장은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괜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렇게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로 바꿔가지고 일본 안으로 돌아오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 환율 시장에서. 그래서 급격하게 엔화 강세가 유도가 됐다. 갑자기 160엔에서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제 숏 스퀴즈 현상, 숏 커버링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그래서 엔화가 뚝뚝 떨어졌다. 이건 확실히 맞는 얘기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 총알을 써가면서 용을 써도 저만큼씩 떨어뜨릴 능력은 안 됐다는 게 이미 예전에 검증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에 블룸버그에서는 아시아 환시장 전체 안에서 그 엔캐리의 새로운 어떤 리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강세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시장에서 숏스퀴즈 당하면서 철수를 했는데 환투기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됐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아시아 환시장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아 동조화가 돼서 다 같이 강해질 거 아니냐. 야, 이제 달러는 약세로 빠지고 다른 이제 아시아 통화들도 그동안 굉장히 억눌렸는데 엔화 움직인 거 보니까 다른 나라 통화도 이제 강해질 때가 드디어 왔네. 그동안 환율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걸 예상해서 중국의 위안화 시장에서도 철수를 했다. 지금 블룸버그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야, 요 며칠 동안 뚝 빠진 것도 이제 엔화 시장에서 야, 더 이상 아시아 시장의 통화 약세다 하고 재미 보던 건 끝났다. 엔화 하는 거 보고 여기서도 좀 물러나자 해서 이것도 중국 정부도 굉장히 쉽게 위안화를 쭉 내릴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엔캐리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근데 그것도 보면 엔화는 이때부터 뚝뚝 7월 10일부터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위안화는 아니죠. 안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3일만 떨어졌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잘 안 맞아.
아니 굳이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사실상 이때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정확히 말하면 어제 이 크게 떨어진 거 뭡니까? 지금 떨어졌다 다시 이만큼 어제 난리가 났었죠. 위안화가. 왜냐하면 위안화 절상고시도 조금 있었지만 그건 원래 이렇게 효과가 많이 못 내고 결국에는 뭡니까? 중국에서 금리 인하 지금 이틀 3일 연속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단기, 중기, 장기 뭐 해가지고 쫙쫙쫙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어이구 드디어 이제 중국이 크게 살아나려나 봐. 위안화 약세는 조금 이제 뒤집어질래나? 겁나갖고 후퇴한 게 훨씬 더 큰데 이것도 갖다 붙인 거죠. 또 정말로 이것 때문에 아시아 통화시장 전체에서 약간 이제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의 강세를 점치면서 환투기 세력들이 후퇴를 했다라는 블룸버그의 주장이 맞으려면 우리나라 원화 시장은 왜 이 모양 있다군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니니? 그렇게 했으면 이제 원화도 좀 떨어졌어야지. 그러죠? 결국 이것도 아까 금시장, 비트코인 시장 뭐 그런 것처럼 블룸버그가 괜히 지네 주장 있어 보이려고 갖다 끼워 맞추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지금 월가에서 도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요새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여기 얘기하지 마. 아유 머리 아파.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잘 원인도 모르겠는데 그냥 당신은 신경성 위험이야. 이 약이나 처방받아 가. 하는 것처럼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아직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위에서 본 것처럼 곳곳에 많고요. 이거는 결국 투명 드래곤의 전설이고요. 유니콘의 전설이고요. 도시 괴담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진실은 절대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난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폭락들의 원인을 생각해봐야 어차피 진짜 원인은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대충 이 정도로 퉁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런 얘기겠죠. 재밌는 건 어제도 시장이 빠졌어요. 어제도. 예. 보통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확실한 이유를 아무도 해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에 마이너스 3% 폭락이 나왔다? 뭐 때문에 그래? 그때는 다 무서워서 다 같이 막 던지니까 나도 던지면서 그러지만 그 다음날 뭐 내용 나오는 거 본 게 에이 그래봤자 그게 그렇게 큰 원인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빵 뜨거든요. 반동으로. 맞죠? 그런데도 어제도 떨어졌어요. 자, 이런 건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일상적인 움직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들 요즘 휴가 가시나요? 7월 말 8월 초 휴가 많이 간다는데 이게 슬슬 이렇게 또 바람이 부네요. 어디 한번 갔다 오고 싶네. 근데 날씨가 정말 급변하죠. 쨍쨍했다가 몇 시간 뒤에 급하게 호우가 왔다가 물놀이가 여름엔 제일 좋은데 정말 계곡 물놀이가 솔직히 바닷물은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소금 때문에 끈적거리고 진짜 저 계곡에 가야 막 얼음물 깨끗하니 시원하고 근데 위험해요. 진짜 이제 여름 물놀이 가기가 그러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 더 조심해야 되고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또 떨어졌어요. 아직도 뭐 별다른 확실한 이유도 없는데 왜 엔캐리가 계속되는 건가 진짜? 공포의 엔캐리가? 근데 엔캐리는 진짜 신경성 위험처럼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찝찝하긴단 말이에요. 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증거는 없고 어제도 나스닥이 0.9%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AI하고 M7 빅테크 계속 더 털고 있어요. 알파벳 어제 3% 가까이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라고 얼마 전까지 진짜 했는데 엔비디아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 더 떨어지고 메타도 떨어지고 테슬라만 그 전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반등했네요. 어제는 사실 다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0.2% 강보합이죠. 근데 이제 S&P 나스닥 100이 빅테크하고 AI 역시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갔네요. 결국 어제도 보면 시장의 물갈이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물갈이. 주식 넘긴다는 거죠. 세력들이 개미한테 계속 넘겼다는 겁니다. 어제 지금 쭉 본 것처럼 AI에 대한 실망은 좀 있을 수 있죠. 지금 당장 돈 들어오는 건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겠네. 하지만
여전히 AI 미래 전망이 이게 다 엄청난 과대 광고 거짓이다 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미래 전망에 흔들림은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일인가 낙폭이 과대하다고 판단하니까 개미들은 어제 줍줍 들어온 거죠. 야, 나야 땡큐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나 정말 꼭 한번 사가지고 플렉스 한번 하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는데. 그렇죠. 어제 저가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실제 미국 주식시장 어제 제가 시간별로 보니까 이거 뭐야 놀래다가 에이 뭐 아무 이유 없으면 사면 되지 해가지고 중간부터 쭉 올라갔어요. 맞죠? 올라갔는데 장 후반에 또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에서 집중호 매도세가 후두두 쏟아지면서 시장이 쭉 떨어졌다가 아이고 이게 뭐야 해서 다시 처음 수준으로 떨어지고 끝난 겁니다. 어제. 네, 어제 나스닥 100 30분 봉입니다. 네. 여기 점선부터 장 시작할 때까지 막 푹 떨어지다가 야 뭐 별것도 아니구만 이유가 없잖아 뭐 엔캐리 트레이드 그런다 쳐. 근데 뭐 눈에도 안 보이는 투명 드래곤이고 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빠졌으면 이제 오를 때 됐잖아. 엔캐리 트레이드 뭐 날마다 할 건 아닐 거 아니야. 언젠간 끝나겠지. 줍자고 개미들 주순 거죠. 쭉 올라가는 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중간부터 누가 또 던져 받아 먹어 던져 받아 먹어 또 크게 던지고 끝났어. 맞죠? 누가 던졌겠어요? 큰 손들이 던졌죠. 결국 어제는 지금 보면은 에너지, 산업, 금융, 소재, 경기 민간 업종 4개 상승하고 그 전날처럼 뭐 큰 폭락은 아니고 오를 건 좀 오르는 데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어제 보니까 그것들 역시도 아주 조금 올랐죠. 아주 조금 오르고 결국 이건 뭐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력들은 어제 역시도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 핑계를 대면서 지들도 역시 계속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미들이 어차피 그럼 나중에 오르겠네 하고 일부 받아갖고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어제도. 또 그 안에 정말 어제 계속 떨어진 것도 일본이 엔화자금 청산 때문에 주식을 계속 팔아치웠냐? 그건 역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엔캐리 청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또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큰 손들도 여전히 주식 비중을 줄여가더라 이겁니다. 워렌 버핏 형님 또 나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많이 올랐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정권 잡고 그러면은 금융주는 더 날아간다며 대형 은행들 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벌써부터 팔아 저번 주에 이번 주에 또 팔았다는 얘기 또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 또 팔았대요. 추가로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엔화 청산, 엔캐리 청산하고 상관없이 미국의 큰 손들 이번 주에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모양이. 자, 이처럼 시장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도 그 해석이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고 오류가 곳곳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건 역시도 만약에 정말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막 당분간 지속된답니다 하는 지들끼리 정말 믿을 만한 소식통. 야, 나 기시다 동생 후시다가 어제 나한테만 너만 알고 있으라고 전화가 월가로 왔다니까. 그 얘기가 쫙 퍼져가지고 이미 알만한 세력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미 지난 2년간 3년간 블로그 유튜브 하면서 우리 저하고 같이 본 것만 해도 여러분들도 많이 봤죠. 예를 들면 하마스 공습 터지기 전에 이미 어떻게 알고 포지션들 공매도 이미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뭐 쫙 구축해 놓은 것들 지금 다 드러났고요.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터진다 할 때도 그때도 이미 그 소식 알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다 임원들 다 통급 외에도 다른 공매도 세력들 이미 다 들어와서 포지션 구축해 놓은 거. 도대체 정부가 어디서 뺐냐. 지금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조사하지만 보통 그렇듯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몇 년 동안 질질 끌기만 하고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나죠.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확 나오면
시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세력들은 어쨌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뭔가 확 줄이는 게 나오고 조심하는 게 나오면 이 이후에 뭔 일이 나오나,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모습인가 보고 이후의 흐름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블랙스완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세력들이 저번 주부터 이렇게 위험자산의 포지션을 급하게 계속 줄여온 게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하반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보면서 앞으로 그 모습이 점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아주 이제 성경 바이블처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혹시나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경로와 미국 국채 금리의 경로가 우리의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가, 실제 그렇게 가는가를 이제부터 살펴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면 그건 정말로 요 며칠간의 움직임에 세력의 이 크게 손턴 움직임이 걔네들이 미리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단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제 채널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기축통화 패권 갈등의 관점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새 선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요, 민주당과 해리스를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 이제 새로운 교체된 거죠. 민주당과 해리스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실물 경제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실상의 위험 신호, 맨날 뭐 GDP 날라간다, 뭐 경제 좋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더 이상 틀어막기가 점점 힘들어질 정도로 미국에서도 뭔가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파월과 옐런이 이미 3분기에도 우리가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서 더욱 강력한 립 서비스와 금리 인하를 암시하고 시장을 달래주면서 또 여전히 3분기, 4분기에도 막대한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으로 세계가 어떻게 힘들다, 미국 경제 힘들다 의심하는 사람인데 걱정 마라, 미국 시장은 오직 아무 문제 없이 뜨겁고 잘 나간다. 그러니까 민주당 짱, 해리스 짱, 이런 식으로 덧치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이미 확인을 했죠. 우리가 지난 7월 11일에 봤던 영상입니다. 파월하고 옐런 최강 듀오가 6개월 만에 또 나와서 왜 내 말을 못 믿어 하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시장에 어떻게든 미국 시장 잘 나가게 우리가 돈을 풀든 금리 인하를 하든 해서 다 살려주겠다, 한 번 더 확언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장이 또 축제에 빠진 거죠. 지금 축제에 빠졌는데 갑자기 저번 주부터 이해할 수 없는 폭락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해리스가 나오고 나서 바이든보다 확실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신선한 돌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기 시작했는데, 세력들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밀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를 밀어주려면 앞으로 뭐 9월달부터 확실하게 금리 나오고 돈 더 풀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경제가 망가지는 일이 나오면 기존 정권이 잘못해서 그런다 하고 민주당 책임론이 나오고 선거에서 질 게 뻔하니까요. 실제 이것도 오늘 아침 기사인데 보니까 옐런이 대놓고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미국이 앞으로 번영하고 앞서 나가는데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가. 이 해리스 후보가 참 내가 볼 때는, 나 옐런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그런 깊이 있는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더라, 믿을만한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원래는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현직 재무부 장관은 미국 법에 연방 공무원이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직접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법리 해석은 많겠지만 어쨌든 나는 트럼프보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선언이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발언인데도 겁없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후보를 내가 보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군부터 해가지고 전부 미군 철수한다고 하는데 이거 참 내가 볼 때 철딱선이 없는 얘기다. 그 사람의 정견 정책을 지금 정강 정책을 대놓고 비난을 하는 거죠. 현직 공무원이 그러면서 어디서 또 내가 들으니까 트럼프하고 그 밑에 부통령 벤슨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놈은 지금 내가 이 옐런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강달러가 오히려 미국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약달러로 만든다는데 참 뭘 알고나 지금 경제의 기억자나 알고 그런 얘기 하는지 내가 참 개탄스럽다. 이 할머니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국제 무대에서 지금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런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편들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나 결국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과 해리스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하고 국채 돈 더 많이 풀어갖고 하반기에 계속 미국 경제를 뜨겁게 가져가겠다는 거는 거의 뭐 지금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 이 경제 채널에 지금 이 특이한 그 취지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기축통화 패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거다. 사실 트럼프를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도 그게 문제죠. 트럼프라는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을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흩어버리는 그런 반대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2분기 내내 달러 강세와 고준위의 미국채 금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해서 가지고 지금 중국이 처참한 결과를 맞았었죠. 자, 이게 달러 지수입니다. 분명히 1, 2, 3월 때 뭐라고 했냐면 1분기 때 이제 미국은 뭐다? 금리 인하 조만간 하게 된다. 파월도 나와서 다 그랬고 월가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여기서 운지 살아나야겠다 해갖고 사실 춘절 전후로부터 해서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온갖 부동산 부양책부터 뭐 막 여러 가지를 다 내놨죠. 그러면서 그때 금리 인하도 처음 조금 조금 조정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엄청난 정부 재정 부양책과 필요하면 중국 인민중앙은행도 도움을 줘갖고 중국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부양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아주 다짐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1분기, 2분기부터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해볼까 하다가 중국이 그런 꼴을 보니까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2분기 때 더 치열하게 이제 너 죽어봐라. 사람들 예상과 다르게 더 많은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고준위로 가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바이든 인플레 책임 벗어나고 미국 경제 돌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축통화 패권이니까. 그렇게 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심하자 했던 거고 실제로 지금 4월부터 어떻습니까? 달러 강세가 오히려 1분기 때보다 더 높은 거에서 석 달 동안 놀게 되죠. 맞죠? 석 달 동안 달러 강세가 1분기보다 더 높아졌어요. 조만간 연준 금리 인하 한다 하는데도 전부 달러는 약세로 빠진다. 연초부터 다들 전문가들 10명 중에 10명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반대로 갔죠.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그래서 채권에도 많이들 투자하시고 달러 약세되니까 엔화가 강세되겠냐도 많이 투자하시고 너무 전부 다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 2분기 때부터는 2분기가 언제야? 여기 4월 4월 1일부터는 오히려 밑에서 놀던 박스권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더 높은 4.5 부근에서 막 계속 놀았죠.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석 달 내내 그랬어요. 7월부터 이제 밑으로 조금 처진 거예요. 내려와서. 맞죠? 야, 이것도 거의 제가 예언처럼 잘 들어맞았죠? 2분기 때 이렇게 될 거라고 한 거. 석 달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석 달 동안 딱 그렇게 갔죠? 나 점집 하나 신내림 한번 받을까? 농담이고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어쩌다 한번 맞은 거고요. 2분기 때 이렇게 계속 모든 사람들의 그 예상하고 다르게 달러 강세로 가고 미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수준으로 가니까 중국이 살아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차마 금리 인하는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져서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외국 돈은 안 들어오고 외국 돈은 위안화 약세가 되면서 금리 차로 인해서 계속 또 엑스odus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뭐 어떻게 살려보려고 해도 다른 애들이 와서 같이 동업 한번 하자 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는데 안 되니까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결과가 처참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중 전에 끝나고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대로 있어봤자 앞으로 더 좋아질 것도 없겠죠. 할 거 다 했는데 뭐 2분기 때.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2분기 때 이렇게 높아가지고 못하고 있던 자기들의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통화정책 드디어 손보기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팍팍팍 손을 다 봤죠. 할 수 있는 빗장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필살기 빗장을 해제한 겁니다. 그것은 사실 중국으로서는 이제 금리 인하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는 궁지에 몰렸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미국이 해리스를 이겨먹게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든 무엇이든 간에 이제부터는 뭐 상반기엔 한다고 했다 뒤로 미뤘는데 이제 9월부터는 진짜 더 이상 지들도 미루진 않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9월 금리 인하 배팅이 지금 100%고 파월하고 옐런이 7월 초까지 나와서 6월 말에 한번 얘기했는데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상원 청문회 하원 청문회 나와가지고 뭐 판사님 뭐 뱃돼지 까고 뭐 이 총알자국 보쇼 여기 보쇼 이게 다 내가 금리 인하 하려고 독립운동하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파월이 알아듣기 힌트 줘버렸잖아요. 응? 나 뭐 인플레도 상관없고 고용도 상관없고 지금 내릴 때 됐다. 나는 뭐 그렇다. 거의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9월 금리 인하 100%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달러는 약세로 빠지고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미리 조금 금리 내려보자.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연준이 9월 달에 0.25% 베이비 스텝 내린다고 해도 우리 중국은 급하니까 지금 2달 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 반 전이죠. 지금부터 우리 먼저 좀 내려야겠다. 확실히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는데 배팅하고 우리도 통화정책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내리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난 2월에 내린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0.2%인가 내렸을 겁니다. 20bp 내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미중 패권 다툼에 있어 가지고요. 이처럼 미국이 달러와 금리에 있어서도 지금 자신들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자충수에 빠졌을 때, 그렇죠? 3분기 때 어쨌든 미국 경제가 더 조금 실물 경제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힘들다 곡소리 나는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이 그래서 바이든 때문에 인플레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지들은 맨날 미국 경제 좋다고 하는데 딴 나라 얘기 같다. 나 이번에 트럼프 찍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오차범위 접전 안에서 해리스를 어떻게 지금 해리스 조금 신선하죠. 생각보다 4년 동안 조용히 있어갖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막 가벼운 얘기 막 웃는 거 보면 막 깔깔깔깔 웃음이 굉장히 좀 중독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에는 되게 존재감이 바이든이나 트럼프 같은 스타성이 없어갖고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맨날 인상 쓰고 막 어쩌고 막 험한 소리만 하니까 이 가볍고 상쾌한 유쾌함이 오히려 더 끌립니다. 저도 그 해리스의 저기 연설 몇 번 봤는데 좋더라고요. 유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귀에 총 맞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대통합을 더 이상 상대를 비방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네거티브 전략은 하지 말자 그 얘기 하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요새 해리스가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막 사람들이 그 여자 참 사람 선하고 유쾌하고 좋더라고. 그리고 또박또박하고 솔직히 트럼프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할아버지잖아. 이제 그런 게 조금 나오니까 트럼프 이제 원래 사람 본성 어디 안 간다고 요새 트럼프 또 완전히 미친년 어쩐년 하면서 지금 막 까고 있죠. 지금 해리스를 네거티브 안 한다더니 네거티브만 하고 있죠. 다시. 어쨌든 세력으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금리 인하 더 미루기 힘들고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해리스를 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별로 못 움직여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어떤 연준이나 재무부가 움직일 운신의 폭이 한쪽 방향으로 딱 물려갖고 움직이기 힘들 때 그때마다 알아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계속 높은 상태에 있도록 뒤에서 받쳐준 애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런 때마다 이제야말로 뭐 꼼짝없이 미국은 금리 인하 하게 될 거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달러는 이제 꼼짝없이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 국채 금리도 이제 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하고 작년부터 매번 월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다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됐던데 큰 역할을 해준 게 누구냐? 여기 있잖아요. 벌써 여러 번 얘기했고 가장 최근에 금년에 만든 것도 여기 달러 특전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달러 강세는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저기 G7 중기 측통화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달러보다 더 몸을 납작 낮춰주면은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달러 강세 슈퍼 특전대들이죠. 그리고 일본도 맨날 금리 인상 깔짝깔짝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돌아올 거다라는 도시 괴담, 시장에 공포감 주면서 그것 때문에 일본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미국 국채 금리도 떨어지려는 거 밑에서 받쳐주고 그러면서 당연히 달러 엔화 강세도 되겠지 하는데 이상하게 엔화 시장에서 일부러 엔화 약세로 유도하고 용인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제가 카미카제 태풍을 올리는 이런 걸로 작년부터 비유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움직임이 나오자 보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조만간 한 달 반 뒤로 왔는데 점점 금리 인하가 가까워질수록 정말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PCE 물가지수부터 해갖고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고 갑자기 생각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겠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해리스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같은 애들이 또 알아서 딱 보기 좋은 모양으로 움직여주면서 실제로 달러 강세는 잘 안 떨어지고 미국 국채 금리는 잘 안 떨어져서 연준은 열심히 연준과 재무부는 노력을 하는데 해외에서 또 저런 움직임 때문에 중국이 계속 3분기에 금리 인하하고 뭐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태클을 당하는지 그거를 보자 이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다음엔 좀 쉬운 얘기 해보겠는데요. 이번 시리즈 다음 영상까지만 계속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요새 이렇게 나오는 이 폭락, 갑자기 나왔던 큰 폭락들은 정말 세력들이 요렇게까지 제가 보는 이 관점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분명히 앞으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서로 치고받는 이제 바이든 끝나고 해리스가 될 건데 거기에 맞추는 이 선거전에서 영향을 받아서 연준의 어떤 앞으로의 금리 행보나 미국 경제 행보가 좀 예상과 다르게 모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착실하게 내리고 미국 경제는 너무 좋은 상태로 갈 거다 하는데 아니야 거기에 굉장히 불확실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정말로 그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엔캐리의 문제든 간에 상관없이 혹시 그런 정보나 불확실성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크게 미리부터 손발을 빼는 거냐 시장에서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너무 어렵고 복잡한 내용 이번에 일부러 그냥 굉장히 심도 있게 좀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총평과 정리 지금 시장은 어떤 변곡점일 수 있는가 단순한 건전한 조정일인가 아니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인가 그런 것들 과거 경험하고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 정리하는 그런 시간까지 다음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예, 또 아름다운 주말들 조만간 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